엄마, 오늘 꼭 일찍 오셔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딸 지혜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진은 대학병원 간호부장실 책상 앞에 앉아 오전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53세,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인 그녀는 늘 차분하고 냉철했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서진이 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사귄 남자친구 있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혜의 대답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8살 변호사인 딸이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모양이었죠. 서진은 남편 윤태석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지혜가 남자친구 데려온대요. 일찍 들어와요. 태석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6시까지 갈게. 오후 근무 스케줄을 확인한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마트에 들러 과일과 음료수를 샀죠.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니만큼 정성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서진은 집에 도착해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태석도 약속대로 정시에 귀가했죠. 지혜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태석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래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지혜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현관으로 나가자 딸 옆에 꽃다발을 든 남자가 서 있었죠.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한재욱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의대생이었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욱도 서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재욱이라고 합니다. 재욱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대답했죠. 지혜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재욱 오빠 정말 멋있죠? 인권 전문 변호사세요. 지혜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태석이 거실에서 나와 재욱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인어른 될 윤태석입니다. 태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차 준비할게요. 거실에 앉아 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 문을 닫았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석과 지혜, 그리고 재욱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 괜찮습니다. 지혜 씨를 만나고 나서는 더 힘이 나고요. 재욱이 지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이 차와 과일을 담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재욱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태석이 자연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부산 출신입니다. 서울로 올라와 대학 다니고 변호사 됐죠. 재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찻잔을 들며 슬쩍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재욱도 그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서진과 재욱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혜는 행복한 표정으로 부모님과 약혼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감춰진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법이니까요. 은미야, 나 큰일 났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간호사 휴게실 오후 3시였죠. 30년 지기 친구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박은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은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혜가 데려온 약혼자가 바로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 한재욱이었다는 사실을요. 은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재욱이? 내가 의대생 때 사귀던? 은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재욱 씨가 일부러 내 딸을 만난 건 아닐까? 그 질문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욱이 표정을 봤어. 그 사람도 완전히 놀란 것 같았어.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 지혜는 알아?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아무도 몰라. 태석도 지혜도.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휴게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바쁘게 복도를 오가는 소리가 들렸죠. 서진아,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해.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은미가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가족들에게 웨딩홀 투어를 함께 가자고 제안했죠. 엄마, 아빠, 오늘 재욱 오빠랑 같이 웨딩홀 보러 가요.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몇 시에 만나면 되니? 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유명 웨딩홀 앞에서 일행이 모였습니다. 재욱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곧이어 서진과 태석이 도착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재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웨딩 플래너 김수연이 환한 미소로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웨딩홀의 다양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수연이 밝게 말하며 앞장섰습니다. 일행은 수연을 따라 웨딩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죠. 여기는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메인 홀이에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재욱의 팔짱을 끼고 행복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태석은 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이것저것 질문했죠. 서진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복잡한 심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이쪽입니다. 수연이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행이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서진은 잠시 뒤처졌습니다. 그때 재욱도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 서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죠. 서진 씨. 재욱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은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고 있었죠.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러지 말아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재욱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재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욱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지혜만 생각해 주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숨기고 결혼하는 게 옳은 건지. 재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재욱 오빠, 어디 계세요? 두 사람은 황급히 거리를 벌렸습니다. 여기 있어. 서진이 밝은 척 대답하며 지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욱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따라갔죠. 웨딩홀 투어는 1시간 정도 계속됐습니다. 수연이 예식 일정과 비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지혜는 열심히 메모했죠. 3개월 후면 예식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수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일행은 웨딩홀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 차에 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석이 말했습니다. 재욱 씨, 괜찮은 사람 같던데. 우리 지혜 잘 만났어. 서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요동치고 있었죠. 밤이 되고 서진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재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그 안에 있었죠. 흑백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서진 씨, 우리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서진의 휴대폰에 재욱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간호부장실에서 문자를 보며 손이 떨렸죠. 오늘 오후 5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재욱의 문자는 간절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과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죠. 결국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5시에 봐요. 손가락이 떨리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은 병원 뒤편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재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네요. 재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재욱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시에 5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서진 씨 생각에 집중이 안 됐죠. 재욱의 목소리에 옛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결국 6년 차에 합격했고 작은 로펌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진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잊으려고 서둘러 결혼했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태석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처음엔 사랑이 아니었죠. 서진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혜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가 되면서 마음이 안정됐어요. 서진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욱은 서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재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은 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죠. 재욱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재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당신을 닮았나 봐요? 재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혜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재욱이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서진 씨, 저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빛이었죠.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카페 안을 채웠죠. 재욱 씨, 이 만남을 마지막으로 해요. 서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재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과거는 묻어두는 게 맞아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욱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씨 뜻을 따르겠습니다. 재욱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먼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죠. 재욱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카페를 나와 병원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부장님, 돌아보니 같은 부서 간호사 이현주였습니다. 현주는 서진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현주가 궁금한 표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커피 한잔하러 왔어. 서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재욱이 나왔습니다. 현주는 재욱을 힐끗 보더니 다시 서진을 바라봤죠. 혹시 아는 분이세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야. 서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현주가 밝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현주가 오해하지 않을까, 누군가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밀려왔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밀은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서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빠, 엄마, 이제 약혼식 날짜 정해야죠. 한 달 후, 지혜는 부모님과 재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혜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벌써 날짜를 정한다고? 시간이 참 빠르네. 태석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재욱도 조금 일찍 도착해 식탁에 앉아 있었죠. 3개월 후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달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서진과 재욱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재욱 씨,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태석이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재욱은 잠시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재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태석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했고요. 재욱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밥을 먹는 척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오, 서울대요? 우리 집사람도 그 시절 의대생이었는데. 태석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겠네요? 지혜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수저가 덜컥 소리를 냈죠. 재욱은 물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태석은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왜들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태석이 서진과 재욱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여보, 그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욱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랑 재욱 씨는 30년 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서진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는 사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석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지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며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우리 연인 사이였어요. 2년 동안. 서진의 고백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재욱 오빠랑?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식탁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태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재욱이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니요. 내 아내한테 묻는 거요. 태석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요. 30년 전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졌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재욱 오빠가 엄마의 옛날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지혜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이 지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혜야, 내 말 좀 들어봐. 재욱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태석은 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왜? 태석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혜와 사귀기 전까지는 그녀가 서진 씨 딸인 줄 몰랐습니다. 재욱이 진심을 담아 해명했습니다. 태석은 재욱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 돼요? 알았으면 헤어졌어야죠. 태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서진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석은 아내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서진과 재욱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죠. 재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재욱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죠. 닫힌 방문 너머로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서진은 세 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지혜는 그날 밤 집을 나가 친구 최민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진은 매일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후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괜찮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석은 서진과 대화를 피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출근하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서진은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죠. 혼자 차가운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지혜는 민지의 집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지혜 옆에 앉아 조용히 곁을 지켰죠. 지혜야, 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민지가 친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 엄마와 재욱 오빠의 과거는 30년 전 일이잖아.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지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 민지가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욱은 로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동료 변호사 정민호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재욱아, 아직도 여기 있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욱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나 좀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 재욱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재욱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욱은 모든 상황을 민호에게 털어놓았죠. 30년 전 서진과의 관계, 우연히 그녀의 딸을 만나 사랑하게 된 것,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의 혼란까지.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너도 알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이건 정말 복잡한 상황이야. 민호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재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형, 나 진짜 지혜를 사랑해. 진심이야.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생각해야지. 민호가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재욱은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을까?
꼭 이야기하고 싶어. 1시간 후 지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후 3시 한강공원으로 나올게요. 재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속 시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지혜야, 미안해. 재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와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도 충격이었어. 재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지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욱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첫 만남 때, 내 집 현관문이 열렸을 때, 재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혜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를 속인 거네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재욱이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재욱 오빠, 나 오빠를 사랑해요. 정말로. 지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재욱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의 옛날 남자친구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은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손을 뺐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욱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이야. 그때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재욱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욱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지혜야,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재욱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지혜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재욱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대로는 안 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은미가 병원 휴게실에서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서진은 수척해진 얼굴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들 나를 미워할 텐데. 서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들 혼란스러운 거지. 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대학 선배님이야. 가족 상담 전문가신데 이런 경우를 많이 다루셨어. 은미가 명함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한민수 가족심리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죠. 서진은 망설였지만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 서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은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한민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는 친절하게 상담 일정을 잡아주었죠. 이틀 후 서진은 강남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한 교수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박은미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한 교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서진 씨, 이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교수가 조언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를 쓰세요. 진심을 담아서요. 한 교수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 태석에게, 딸 지혜에게, 그리고 재욱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세 통의 편지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태석에게는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두었고 지혜에게는 민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재욱에게는 로펌으로 우편을 보냈죠. 편지에는 2주 후 토요일 오후 2시에 상담센터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대답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이 먼저 답했습니다. 알았소. 가겠소. 짧은 문자였지만 서진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갈게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만나주기로 한 것이었죠. 재욱도 문자로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상담센터 회의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방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한 교수가 중재자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교수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교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교수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한 교수가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재욱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의 옛 연인이었다는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교수는 지혜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태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아버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태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과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태석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처음 알았을 때 나한테 먼저 말해줬어야 했소. 태석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 신뢰도 없었단 말이오? 태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교수가 이번에는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재욱 씨, 이야기해 주세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재욱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미안해.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결정을 따르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 교수는 한동안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끝은 아닙니다. 한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각자 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세요. 한 교수가 조언했습니다. 그는 네 사람을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남깁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한 교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네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엄마, 나 오늘 저녁 집에 갈게. 3개월 만에 지혜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은 전화기를 든 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올 거니?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상담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죠. 지혜는 로펌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복잡한 소송건을 맡아 밤늦게까지 일했죠. 일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집에서 나와 혼자 작은 원룸을 얻어 지냈습니다. 지혜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민지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혜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죠. 태석과 서진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태석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죠.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 어느 날 저녁 태석이 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진은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여보, 나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태석의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당신과 지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걸음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는 거. 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어. 배신감을 떨쳐내는데. 태석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시간 가질게요. 제가 기다릴게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편 재욱은 지혜와의 연락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로펌 일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재욱아, 너 많이 힘들어 보여. 동료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욱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은미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은미 이모,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미는 따뜻한 미소로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해봐. 은미가 격려했습니다. 지혜는 3개월 동안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욱을 사랑하지만 엄마의 과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요. 은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의 과거와 너의 현재는 별개야. 은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은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엄마의 사랑과 지금 너의 사랑은 다른 거야. 은미가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욱 씨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내가 내 엄마 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이기 때문이야. 은미의 말이 지혜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은미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재욱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1분도 안 되어 재욱의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말해줘. 재욱의 답장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보고 싶었어. 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빠, 저 결심했어요. 지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재욱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하지만 천천히 가요. 지혜가 재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욱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재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지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욱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빛을 본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지혜는 약속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와 아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서진이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태석도 일어나 다가왔죠. 엄마, 아빠, 저 결정했어요. 지혜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과 태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재욱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지혜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갈 거예요. 모두가 준비될 때까지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서진은 딸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서진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지혜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태석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포옹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 예쁘죠? 1년 후 봄날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봄꽃으로 장식된 홀은 화사하고 따뜻했죠. 서진과 태석은 신부 부모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의 상처를 많이 아물게 했죠.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죠? 서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쁘죠. 태석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재욱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로펌 동료들이 그를 둘러싸고 축하를 건넸죠. 재욱아, 축하한다. 정말 멋진 신부 만났어. 정민호가 재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형, 나 떨려 죽겠어. 재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곧 식순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재욱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죠. 재욱은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이어서 신부 지혜가 아버지 태석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태석은 딸의 손을 재욱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오. 태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욱이 약속했습니다. 줄에는 은미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은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은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은미가 지혜와 재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축복해 주신 가족들의 용기에도 감사드립니다. 은미가 서진과 태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은미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 지혜와 재욱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신랑 신부 옆에 섰습니다. 서진은 딸 옆에, 재욱의 반대편에 섰죠.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주었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죠. 재욱의 로펌 동료들과 지혜의 법조계 선후배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혜 변호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후배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피로 연장을 둘러보다가 재욱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욱이 먼저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재욱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혜 잘 부탁해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이제는 며느리의 남편으로 대하는 것이죠. 태석도 재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위, 앞으로 잘 부탁하네. 태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재욱은 감사한 마음으로 악수에 응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지혜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욱이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지혜는 부모님과 남편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민지가 지혜에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축하해. 오래 기다렸어. 민지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지혜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지혜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신랑 신부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혜가 부모님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진과 태석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행복하렴. 서진이 축복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떠나고 서진과 태석은 텅 빈 웨딩홀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태석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행복해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죠.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찾아온 평화로운 시작이었죠.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지만 결국 사랑과 용기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진과 그녀의 가족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나요? 인생을 담은 편지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